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완성이 됐냐면요. 건물이 일단 형태가 갖춰졌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일단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창을 이렇게 막 뚫었잖아요. 창을 뚫으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밀고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끝내고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창 뚫는 작업 말고 이제 여기에다가 색칠을 입히는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외부 벽 마감이나 외부 바닥 마감이나 내부에 있는 뭐 벽 마감, 바닥 마감, 그리고 천장 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제 이번 수업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마감을 작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마감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반영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바닥 마감이던 벽 마감이던 추가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이 벽체나 바닥을 슬라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바꿀 겁니다.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동으로 마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저장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번에는 12번이 되겠죠. 12번 해서 마감 반영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제 확인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바닥에 어떻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마감재를 붙일 거다. 그러면 지금 잠시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켜져 있죠? 지금 켜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완료해서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단일 객체가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위에 기본 복합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로 바꿉니다. 복합체로 바꿉니다. 자, 기본 복합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복합체거든요. 복합체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마감재가 이렇게 위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슬라브는, 그 골조 슬라브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따로따로 작성하면요, 따로따로 작성을 하게 되면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마감재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재료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제 문제는 뭐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했다는 거죠. 방금은 그 전에 처음에는 한 번에 선택만 해가지고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바로 됐죠. 자,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하고 새로 넣는다. 이게 사실상 조금 불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만약에 나눠서 작업을 안 하면 나중에 우리는 작업을 두 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 하면은 객체가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그 객체의 정보가 각각 들어가면은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용량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복합체로 뭔가를 활용을 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복합체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기준 레벨이 지금 원래라면 이렇게 상부가 돼 있었는데 여기 기준 레벨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기준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 원래 두 개가 이렇게 있었고 코어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코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코어 부분입니다. 심재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 벽체에서 좀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위에다가 마감을 덧방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브 다운까지 같이 고려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여기 바닥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코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전체가 이제 슬라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재질이 지금 이 볼을 이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겼죠.
자, 이거는 재료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마다 속성값이 누가 누구를 이기냐, 이렇게 속성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요. 복합체로 일단 바꿨으니까 내가 원하는 스트럭처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위에 이걸 다른 걸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난 이걸 쓰겠다. 그럼 이게 바뀌고요. 자, 이것도 이 재질은 얘를 이겼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어디서 만드냐면요. 자, 여기 요소 속성이라는 부분 있죠. 옵션에서 여기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는 5개까지는 지금 절대 안 볼 거고요.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우리는 재질부터 만들 겁니다. 재질은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질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재료 마감표나 이제 도면상에 입력해야 되는 텍스트들 있죠.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재질을 만들 건데 여기 이 창이 뜨죠? 창 그냥 별로 그렇게 어려운 창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재질에 대한 그 구성 목록이 있고요. 그 탐색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폴더 구조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실제 재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새 폴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성함이라든지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여기다가 새롭게 재질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 눌러서 새 빌딩 재질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름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메미콘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냥 새로 만들기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게 먹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조금 있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도면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배경 바꿔주시고 여기 투명으로 일단은 바꿔보겠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이걸로 바꿀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머지는 다 그냥 도면을 할 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뭘 하냐면 교차 우선순위를 좀 지정을 하는 거를 알아볼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얘가 이 콘크리트가 이까지 잡아먹었죠. 그 말은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강이면 이 999면은 여기 있는 보 있죠. 보에 들어간 재료의 세기가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마루 있죠. 이 마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거보다 더 아래인 이 정도일 거예요. 어디든 이 정도든 어쨌든 얘가 이 값이 더 낮다. 얘가 얘보다는 이 값이 더 높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만들 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만드셔야겠죠. 제가 그 기준을 나름대로 그냥 설정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복제 하도록 하고요. 자,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지정 벽마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정 벽마감 여기다가 지정 바닥 마감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지정 바탕 이름을 지정 바탕 할게요. 여기다가 지정 바탕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지정 단열재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합니다. 이거 삭제하고요. 자, 삭제합니다. 레미콘, 단열재, 바닥 마감, 바탕, 벽 마감 다 잘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레미콘을 900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단열재를 한 700으로 주고 바닥 마감을 마감이니까 100으로 주고요. 바탕은 300으로 주고 비정 벽마감을 또 제일 작으니까 이제 100으로 주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거보다 더 약해야 될 애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넣어 주시게 되면 확인 눌러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재질은 다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프로파일에다가 이제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그 옵션에서 요소 속성에 여기 복합체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복합체 열어 주시면 역시나 이런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복합체 여기서 마우스 클릭으로 CMV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MV에다가 여기 밑에 새로 만들기로 해서 복합체를 새로 만들 건데요. 자, 폴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합체 만들 거고, 여기 이름은 지금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로 해서 아예 새롭게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복합체는요, 이거 전부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시면 나중에 이제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벽체로 작성해도 똑같은 복합체, 슬랍으로 작성을 해도 똑같은 복합체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이걸 이제 다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 켜주시고, 저는 여기 밑에다가 스킨을 필요한 것만큼 삽입을 할 건데요. 나중에 삭제를 해도 되니까 일단 삽입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이름에다가 여기 CMV에 지정, 저는 이거 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벽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지정 벽마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원래라면 지정 외부 마감, 내부 마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지정 벽 마감 일단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지정 바탕 이렇게 넣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잠시만요. 이게 외부네요. 이제 외부니까 지정 바탕 하지 말고 지정 단열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미콘 넣을 거예요. 네, 됐죠? 마감, 단열재, 그 다음에 레미콘.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지정 바탕을 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지정 바탕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왔죠. 지정 바탕 다음에 자, 벽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마감 있고 바탕 있고 외부 쪽엔 단열재가 있는 식으로 들어가죠.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보시고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양한 거는 나머지는 도면화 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무시하시고, 자, 유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코어 부분인데, 우리는 코어가 레미콘 여기만 있으면 돼요. 이제 실제로 코어가 여기가 레미콘이 되고요. 나머지 여기 마감은 마감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의 중심선 있죠? 여기가 우리의 벽체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미콘을 코어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끝, 여기도 선택해서 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여기 마감재가 지금 두께가 서로 달라도, 여기 마감 두께와 여기 내부 마감 두께가 달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점이 중심선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코어의 중심선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벽 마감의 두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는 한 10mm 정도 이렇게 한다고, 5mm 정도 된다라고 하고, 단열재는 100mm 할 거고요. 레미콘은 200mm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게 바뀌죠, 계속. 그리고 여기다가 지정 바탕에 한 50 넣고요. 여기에 한 10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이름이 우리가 외부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 나면, 제가 이거를 지금 바닥이었네요. 자, 벽을 바꾼다고 치면 바닥 이거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름을 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잠시 다시 옵션에서 요소 속성에
복합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차례대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재료 이름이죠. 재질 이름, 그리고 여기에 두께, 이 두 개 정보만 있으면 돼요. 재질 이름이 지정,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정 병마감, 그리고 두께는 5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겠죠. 언더바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띄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슬러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 단열재, 그리고 언더바에서 100ml, 그리고 레미콘 언더바에서 200ml, 지정 바탕 언더바 50, 그 다음에 지정 병마감 해가지고 여기다가 10ml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코어이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재료만 코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슬러시를 2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에도 단일 벽체를 복합체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끝에도 이렇게 이제 슬러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완료를 바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드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벽체, 또 방금 제가 이 외부에 있는 벽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만들 건데, 이거 선택을 해서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복합체 프로파일, 이것도 역시 바닥처럼 복합체로 바꿔주시고, 이때 중요한 게 벽체의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코어의 중심으로 넣어 주셔야 제대로 된 코어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방금 제가 만들었던 거, 이거 CMV에 여기 이 복합 프로파일 있죠? 복합 프로파일이 아니라 복합체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해서 바꿔 주시게 되면 우리 처음에 그 구조체 라인 있죠? 구조체 라인까지 벽체가 제대로 들어가고요. 여기 오른쪽에 단열재, 여기에 마감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감재를 넣었을 때 마감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좀 매핑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나중에 도면화할 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재질이 일단 이렇게 먹기는 먹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지금 안 된 것들 자, 이렇게 바꿔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외부 내부가 반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실제로 외부다 그러면 보시고, 아까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단면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밖으로 더 튀어나온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반대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방금 한 것처럼 코어 중심, 여기 오른쪽에 기준선 위치 있죠? 플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플립이 되죠? 이렇게 플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그 다른 프로파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바닥도 하나만 만들게요. 지금 바닥도 한 2개 더 만들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복합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1개가 아니라 좀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고 새로 만들기, 오른쪽 클릭할까요? 복제하시고, 하나 복제했고요. 복제하시고 이거 수정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자, 요거는 지금 지정 병마감이고 지정 병마감인데 이게 단열재가 아니라 바탕이 들어가야겠다. 50mm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10mm 해야겠다. 여기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탕이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해서 지정 바탕 바꿔주시고, 여기는 50mm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면 되겠죠. 됐죠? 지정 바탕 됐나요? 50. 이게 10mm 들어가야죠. 10mm 지정 바탕 50mm, 200mm, 50mm, 10mm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제 바닥은 어떻게 만드냐면 지정
아까 바닥 마감이었죠? 자, 이거부터 바꾸고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지정 바닥 마감. 지정 바닥 마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을 바탕 죄송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바탕을 단열재. 그러면 상부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무시하시고 그냥 레미콘 밑에는 날릴게요. 이렇게 날리고 레미콘, 그리고 레미콘 위에 지정 바탕, 그리고 지정 바닥 마감. 바탕은 20mm 할 거고요. 여기는 10mm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150mm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는 거죠. 제가 끝에 슬러시를 넣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한 거고요. 자, 이 이름을 또 꼭 이렇게 지정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뭐 사실 여기다가 타입 A1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알아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는 지정 바닥 마감에 10mm 넣어 주시고, 그리고 지정 단열재 말고요. 여기다가 지정 바탕이죠. 바탕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20mm, 그리고 레미콘에 150mm.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코어 제대로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유형 바꾸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다른 거 다 선택할까요? 일단 이렇게 열어두고 여기 다 선택을 해서 뭐로 바꾸냐면요, 이거를 일단 이거 먼저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건 슬라브는 맨 위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 복합체는 자, 지정 바닥 마감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만 당겨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재료가 내가 이기고 싶은 것까지만 딱 이겨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기둥이라서 그래요. 기둥은 좀 내려야겠죠, 사실은. 기둥 맞나요? 잠시만요. 기둥이 맞네요. 자, 이 기둥은 조금 내려서 이 마감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요거 눌러서 잘못 눌렀네요. 자, 이게 아니고 다시 요거 누르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요거 있죠? 높이 늘리기 하신 다음에 제가 마감 라인까지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그죠? 요게 이 보가 이제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 같은 경우도 내리시면 되겠죠? 위에서 쭉 내려가지고 요거 있죠? 요걸로 진짜 객체를 아래로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노란 선 보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스냅을 딱 잡아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좀 더 잘라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약간 더 잘라서 완료. 보가 보이죠? 보가 일단은 약한가 봐요. 좀 약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슬라브의 콘크리트한테 진 것 같은데, 이 보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재료로 먹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레미콘 이렇게 먹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딱 이렇게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지금 사실 이거 좀 귀찮죠? 여기 작업 기준면 이게 보여가지고 좀 거슬리는데, 뷰에서 편집면 나타내기 이거 끄시면은 기준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이것도 여기 보이기 마우스 우클릭했어요. 그리고 보이기 꺼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 외벽 부분도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나머지는 설명하는 게 특별하게 없고요. 그냥 바꿔가지고 보여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나머지 빨리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CMV 바닥 마감 이렇게 바꾸고요. 벽 마감 벽체들 전부 선택을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기 선택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벽을 선택해서 컨트롤 A 눌러서 F5로 이렇게 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바꿀 수 있겠죠. 창문은 좀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자 외부를 전부 다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수벽이죠. 수벽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도 선택을 하고 외부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 이거를 복합체로 바꾸고 중심을 코어 중심으로 바꾸시고 이거를 여기서 단열재 있는 녀석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바뀌었는지 보시고요. 혹시나 방향이 반대로 어긋난 게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서 방향이 반대로 어긋난 게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플립 해주시면 잘 나오게 되죠. 이것도 플립 해가지고요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플립해서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잘 깔끔하게 벽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숨겨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 숨기기 하신 다음에 안에 이제 내부 벽체들이죠. 그리고 바깥에 이것도 거슬리니까 자, 마우스 우클릭 선택 숨기기, 마우스 우클릭 선택 숨기기, 선택 숨기기 자, 하시고요. 그리고 자, 위에는 다 됐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 숨겨주시고 여기도 전부 다 선택 숨기기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벽체만 남았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아니면 벽에서 컨트롤 A 하면 벽이 선택되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복합체로 바꾸시고 중심 코어 중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CNV에 이거 이제 벽마감 10mm 대칭 구조죠. 그래서 이거 플립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다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전부 수정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모두 이제 모두 표시 눌러주시게 되면 다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평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슬라브 지금 이렇게 보이죠? 슬라브 기존의 슬라브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 이 바닥도 전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 다 하시고 혹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컨트롤 A 이렇게 하시면 바닥 선택됩니다. 이거를 전부 복합체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그 상부 기존 해주시고 여기서 CMV에서 바닥 마감 이걸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2층 똑같이 2층에 슬라브 다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반복 작업이에요.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단열재 있는 녀석 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위에서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랑 따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었죠. 이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부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절단면 없애버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맨 밑에는 기초 부분인데 기초 부분은 프로파일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제 마우스 클릭. 일단 이거 잠시 숨길게요. 이거는 더 두꺼워야 되잖아요. 여기 기초만 좀 두께 있는 걸로 복합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여기서 선택한 복합체의 프로파일 편집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저는 그냥 레미콘 500이라고 바로 지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 뒤에 버린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되니까요. 자, 일단 저는
수업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기에다가 500이라고만 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여기 바꾸고 싶은 거 선택을 다 해서 여기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500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면을 잘라보면 두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닥에 이 기초 부분에 여기도 기초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냥 조금 온통 기초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바닥을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닥 선택했죠? 여기 스포이드로 바닥 당겨오면 됩니다. 당겨오시고 여기는 이까지, 이건 외부라서 벽체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이까지 해서, 자, 저는 여기 기준하고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파랗게 동그라미 나오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동그라미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스냅이 잡히거든요. 이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3D로 보시게 되면 제가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죠? 잠시만요. 모두 표시해 볼게요. 잘 만들었네요. 모두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잘 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보 있죠, 보. 이렇게 3D로 보시고 기둥, 보 여기에 그 소스를 먹이겠습니다. 자, 기둥 선택하시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선택 보이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F5 눌러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수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택하셔가지고 이 재질을 그 CMV의 레미콘 이걸로 지정하시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으로 모두 표시. 자, 이제 보의 재질을 다 똑같이 바꿔볼게요. 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선택 보이기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전부 재료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CMV의 레미콘 바뀌었죠? 그리고 자, 마우스 클릭해서 모두 표시 됐습니다. 이제 보도 바꿨고 다 바꿨는데 우리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이제 천장을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천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천장은 좀 쉽게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바닥을 다 선택을 할 겁니다. 슬라브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A 해서 다시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 보이기 이거 눌러 주시고, 자,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원하는 높이만큼 일단 올릴 거예요. 자, 어떻게 올리냐면,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자, 엑소노메트리 딱 열어주시면 이렇게 직교로 보인다고 했죠? 직교로 보이고, 여기서 뭘 하시냐면, 왼쪽에 뷰에서 내비게이션 기타, 클릭하면 직각으로 보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슬라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천장고라고 지정한 라인을 맞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다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올리는데 컨트롤 해서 올리는 거예요. 요걸로 돼 있죠? 컨트롤 해서 올리는데 높이는 우리가 천장고를 2700으로 했으면 2700 해서 엔터 치시는 겁니다. 천장고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선택하시면은 왼쪽에 이런 기준 위치 있죠? 이거를 위에 이게 아니라 요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천장만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요소 속성에 복합체,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나 제일 바닥 마감, 천장 마감이 있어야겠네요. 자, 옵션에 요소 속성에 다시 옵션 요소 속성, 그
다음에 빌딩 재질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하는데 병마감 그냥 선택해서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병마감을 복제한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정 천장 마감 해서 확인. 자, 마감은 만들었거든요.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뭘 만드냐면 방금 만든 빌딩 재질을 활용을 해서 복합체를 만들 겁니다. 이 복합체는 이거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마우스 클릭으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이름을 여기다가 지우고요. 자, 우리는 마감만 있는 유형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지정 바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천장 마감 해서 여기다가 1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5 넣을게요. 5.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넣으시고 사실 뭐 1mm 이렇게 넣으셔도 되니까 이제 저는 페인트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10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10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지정 바닥 마감 대신에 지정 천장 마감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바탕 이거는 선택해서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모두가 끝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한 개밖에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50이었죠? 그리고 10이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확인 눌러 주시면 프로파일 만들어졌고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지정 천장 마감 이 유형으로 이 복합체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화장실은 2400이었죠. 300 내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천장이 없는 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서 바로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시고 내리시면서 얼마냐면은 2700에서 2400이죠. 300만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쪽에 2400 있으니까 이걸 바로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올릴 건데 참 여기에 이게 있거든요. 자, 조금 있다가 수정할게요. 자, 여기 이것도 한번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올릴 거고 그냥 이렇게 이번에 3D로 그냥 바로 올릴게요. 자, 올리시고 이제 그 컨트롤 키 눌러 주시고 2700 올리신 다음에 이거를 아래 기준으로 바꿔 주시면 아래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은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자, 이걸 선택을 하셔서 우리는 여기에 그 복합체를 천장 마감으로 바꿔 주시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시고 이거는 230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40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됐죠? 자,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거랑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여기 계단이 사실 올라가거든요.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이 관계가 사실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 클릭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자, 마우스 클릭해서 모두 표시한 다음에 이거 마우스 클릭 숨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간섭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위에 바닥 선택해서 영향이 있을 법한 애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다 선택을 해서 이거를 남기는 거죠. 요소 선택 보이기. 그럼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좀 해소를 하도록 하고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빼줘야 되겠죠? 우리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게 보가 지나간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까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해서 여기 빼기 있습니다. 빼기. 그런 다음에 자, 사각형으로 그리기 한 다음 여기 자,
스냅 잡히죠? 이거 잡은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보호 라인까지 맞춰서 뺀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빼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스냅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자, 이거는 사실 좀 더 밀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좀 밀어주시면 되죠. 밀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내시면 되니까 일단 밀 수 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천장까지 마감이 완료가 됐습니다. 좀 길었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다 열고요. 이거 잘못 넣었네요. 이거 지울게요. 이런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마감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작성한다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유형, 복합체 유형을 만들어서 복합체를 반영해서 넣는다. 그리고 바닥은 여기 상부 레벨, 가장 상부를 기준면으로 하고 여기 벽체 같은 경우는 코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항상 만드셔야 우리가 필요한 마감재를 덧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거를 딱 이제 잡아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단면도를 그렸을 때 나오게 될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이 재료의 위계에 따라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자, 이런 관계도 잘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할 건데,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 영상은요, 지금 딱 여기까지 어떻게 마감까지 끝난 거고, 사실은 모델링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감 반영까지 모델링이 다 된 거죠. 딱 반입니다. 딱 반이고, 나머지 반은 도면화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도면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델을 보게 되면 이 모델이 되게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도면처럼 보이게끔 만들 건지, 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모델을 만들고 나면요, 자, 실제로 도면화는 기본적인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평면도를 점점 평면도 같이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꿔 나갈 거고, 이게 여기까지 바꾸게 되면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단면도는 평면도랑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개 정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건축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도 그냥 뷰 자르고 그냥 보여주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우리 도면화하는 방법들을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배치라는 걸 합니다. 시트 배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뷰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고 CAD로도 내보내고, CAD로 내보낼 때 우리가 원하는 CAD 레이어로 그대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설정 값들을 최대한 해야 되는지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이제 제대로 내보내져서 CAD로 지금까지 뭐 소통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나마 할 수만 있으면 되고요. 더 이상 만약에 뭐 더 세부적으로 그 기존에 작성하시던 방식대로 CAD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90% 이상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나가니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간다 이제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PDF 파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모델링 부분은 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도면화 부분 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